바람하고 물로 표현을 하지만 풍수는 환경과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특별한 테크닉입니다. 좋은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은 나쁜 자리나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구조는 길쭉해가지고 좀 본래 이상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문을 보면은 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현관문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데 이 여닫이문은 이쪽 동선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안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쨌든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여닫이 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문지방이 없는, 여기 보면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이 없는 여닫이 문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방에서 나는 소리가 바깥에 잘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또 밀폐성이 좋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지방이 있는 여닫이 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키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열리는 현관문은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선이 불편한 거를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바꾸니까 이쪽 동선이 편해졌습니다. 방문은 그대로 여닫이 문으로 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현관에 달려있는 이 여닫이 문이 이렇게 바깥으로 열리면은 현관 부분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은 풍수의 기초를 어느 정도는 알아가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길고 아주 특이합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그 즉시 막힌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서리가 있는 선반장, 세탁기, 가스레인지, 싱크대, 그러니까 좁고 긴 복도를 지나면서 이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겨우 방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복도가 어둡고 창문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기어의 질식 상태가 될 만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은 마치 무기력증에 걸린 것처럼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질 듯이 침대에 누워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경향을 만드는 것은 안방이나 방이나 현관문의 방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물은 재물을 뜻하는데 이런 큰 호수는 재산의 축적과 사업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재정 상태도 나빠지고 또 주변에 잦은 질병도 생기고 특히 부패가 만연하게 되니까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호수 일반론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호수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동 방향입니다. 석촌호수 지도를 보면은 이쪽이 동호고 서호고 호수 가장자리로 이렇게 삥 둘러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트랙을 돌거나 또 운동장을 뛰거나 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제가 이제 풍수 공부를 할 때 호수공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호수공원은 석촌호수보다는 3분의 1 정도가 더 큽니다. 호수만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주변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호수공원에서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보면은 석촌호수처럼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호수공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둘 다 큰 호수고 산책로도 있고 한데, 하나는 대부분 한쪽으로만 움직이고 하나는 양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석촌호수 산책로하고 주변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촌호수 단면인데, 이 단면들을 보면은 석촌호수는 지대가 주변보다 낮아서 자동차 불빛도 안 보이고 또 매연이나 소음으로부터도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걷다 보면은 아늑한 느낌도 들고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단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데, 여기는 나무도 있고 숲풀도 있고 그리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산책을 위해서는 안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 산책로입니다. 근데 이 산책로가 생각보다는 많이 좁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이 좁은 길로 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로 교행도 하게 되고 또 피하기도 하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가 되어 가지고 익숙한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단면도를 그려놓은 건데 너무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수공원은 이렇게 주변이 넓습니다. 주변이 널찍하고 또 평평하면서 길도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호수공원 산책로나 그 주변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걸음걸이도 보면은 석촌호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천천히 느리게 걷는 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제의 답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문제에는 풍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특히 주변 환경의 생김새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빌딩에서 이런 식으로 주요 공간과 부서를 교묘하게 배치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떤 목적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생김새의 중요성입니다. 풍수에 따른 생김새의 이해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와는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위와 어떤 풍수 공식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설계자가 풍수를 잘 이해하면 정말 훌륭한 공간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가는 것이 풍수 공부입니다.